필승! 법무법인 일로의 군형사 전문센터 문건일 변호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징계 절차 개관도를 보면서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징계 절차와 징계 처분을 받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의 목차를 보시면 이번 시간에는 징계 사건의 시작과 끝, 즉 징계 사건의 구체적인 순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 징계 처분의 종류와 그 불복 방법인 항고와 행정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징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사건 개관도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한번 봤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면서 디테일한 절차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징계 사건의 개시는 크게 4가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징계권자가 징계 사실을 직접 인지한 경우, 그리고 군 수사기관을 포함한 수사기관들이 징계 의뢰를 받은 경우, 그리고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징계 혐의 사실을 통보한 경우, 마지막으로 당사자가 자수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A사단 소령 B가 비위 사건을 일으킨 경우에 사단장 C가 직접 인지하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인 D가, 수사관이겠죠. 군 수사기관인 D가 징계를 의뢰받거나 그리고 같은 병과의 참모 E가 혐의 사실을 사단장에게 통보한 경우, 마지막으로 소령 A 본인이 자수하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행 건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비행 건명이라는 것은 비행의 유형별로 징계 사유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이 간부와 군무원의 경우에는 병보다 규정된 비행 건명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장교, 부사관, 군무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있죠.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병에 대한 징계 사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부의 비행 건명이 더 많은 이유는 병에 비해서 간부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징계 혐의가 되는 비행 건명이 더 많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군무원을 포함한 장교, 부사관의 경우에는 비행 건명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근무지 이탈 금지 의무 위반, 공정 의무 위반, 비밀 엄수 의무 위반, 청렴 의무 위반, 법령 준수 의무 위반,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이 있고요. 다음으로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정치운동 금지 위반, 형사처분 사실 보고 의무 위반,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군납 비리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색깔로 구분해 놓은 이유는 일반 검은색 글씨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보시는 병에 대한 징계 사유와 겹치는 부분들이고요. 이 노란색 글씨 같은 경우에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정치운동 금지 위반이 있죠. 이것들은 이제 군무원과 간부들에게만 해당하는 비행 건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빨간색 표시를 한 부분은 최근에 추가가 되어서 조금 주의를 요하는 비행 건명들인데요. 이건 뒤에서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에 대한 비행 건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신 그 9개의 비행 건명이 순차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최근에는 병들의 핸드폰 사용이 허가가 되면서 각 비행 건명별로 핸드폰 사용으로 인한 구체적인 비행 사유들이 규정되어 있음에 주의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비행 건명들에 대한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징계 양정이라는 것입니다. 징계 양정은 이제 징계에 대한 처분의 종류들 이렇게 의미하는데 징계를 할 수 있는 처분은 간부는 총 7단계 그리고 병과 군무원은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 나누는데요. 간부의 경우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이고요. 그리고 감봉, 근신, 견책이 경징계가 됩니다. 군무원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근신 하나가 빠진 나머지 6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병의 경우에는 강등 처분과 그리고 군기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 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행 건명마다 징계 양정들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모든 비행 건명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위반 사례가 많아서 꼭 아셔야 될 비행 건명들에 대해서만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성폭력 등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그리고 신고자 등 보호 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발생하는 비행 유형이기도 하고 비교적 중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방어가 꼭 필요한 징계 유형입니다.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화면에서 이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성폭력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처리 기준 아래 가중, 기본, 감경 이런 글자들이 보이시죠? 원칙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기본의 징계 양정을 기준으로 가중, 감경 요소가 있는지 따져서 구체적인 양정의 범위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가중 요소로는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있겠고요. 대표적인 감경 요소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 업무 처리 훈령상의 기준에 따라서 구체적인 가감의 기준들이 있는데요. 성폭력 등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강간, 강제추행, 그리고 추행, 성희롱, 성매매 및 디지털 범죄, 그리고 기타 성폭력 사건으로 분류되고 기본 처리 기준에 정직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중하게 처벌되는 징계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데요. 이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그리고 위반의 횟수, 사고 유무 등에 따라서 처리 기준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표 상단을 보시면 음주운전을 최초로 범했다고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 되면 최소한의 양정이 정직이라는 중징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비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신설된 비행법령으로는 신고자 등 보호 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고자 등이라는 것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내부 공익 목적의 신고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등이라는 것은 피해 사실을 지휘관이나 수사기관에 한 신고뿐만 아니라 국방 헬프콜이나 각군 인권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에 주의 바랍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훈령에는 이제 신고자를 색출, 신고 내용을 동의 없이 공개,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조치, 그리고 신고자 등 보호 조치 불이행, 신고 등 방해, 취소, 강요 등을 하는 행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등 보호 의무 위반은 모든 유형에 대해서 기본이 강등, 정직 등 중징계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요하는 유형의 비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병대 모 부대에서 모 연관급 장교분께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금 횡령을 내부 고발한 간부를 색출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는데요. 이 모 장교는 이 비행법령으로 징계를 받으셔서 해임이 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하게 처벌된다는 점 꼭 유의 바랍니다. 네, 이처럼 국방부 징계 업무 처리 훈령에는 다양한 비행 사실이 분류되어 있으면서도 비행 유형에 따라서 각 비행법령을 규정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보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1로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징계 사건의 사실 조사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징계 사건이 개시되면 징계 담당관, 징계 조사관이 이 비위 사실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내부 신고 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따라서 신고자부터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신고자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징계 혐의자나 참고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수 사건의 경우에는 먼저 징계 혐의자의 자수 내용, 그리고 징계 혐의자의 진술서, 진술 조서, 자수 내용에 따른 증거물 등을 확보를 해서 사실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 피해자가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조사와 함께 보통 주변인들 참고인 조사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혐의 내용을 최대한 구체화한 뒤에 징계 혐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처벌로 인한 징계가 있겠는데요. 이 경우 징계 관계자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처분서, 피해자 신문조서, 그리고 참고인 진술조서, 판결문, 그리고 공소장 등을 요청해서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징계권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징계권자에게 사실조사 결과 내용을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징계 담당관이 징계권자에게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와 함께 추가 서류들을 보고하게 되는데요. 징계권자는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징계심의 대상자의 신분 및 비행 건명에 해당하는 양정 기준에 따라서 징계권자가 달라지는데요. 이 표를 보실 때 주의할 점은
여기에 나타나는 징계권자의 경우에 가장 왼쪽이죠. 징계권자의 경우에는 실제 계급이 아니라 편제 계급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중령인 함장의 경우에는 이 표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칸이죠. 중령급 지휘관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부사관, 병, 그리고 7급 이하 군무원에 대한 징계 권한만 있고 영관급에 대해서는 징계 권한이 없는 것으로 나오죠. 만약 해당 중령이 대령 편제의 함장이라면 이 표의 아래에서 세 번째죠. 대령급 지휘관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계급, 기수보다 낮은 영관급 이하의 경징계권을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징계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신분별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 최근에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개정된 군인 군무원 징계 업무 처리 훈령에 따라서 징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으로 3분의 1 이상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생겼는데요.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사전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이 규정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해군 본부 및 해병대 사령부 관할의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각군 본부 이외의 해군 소속 부대, 기관 사건인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사전 승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징계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간인인 성폭력 전문가 또는 부대 내 성고충 상담관을 자문위원으로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알맞게 위원을 구성하고 나면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까지 정해지는데요. 징계 담당관은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이 징계심의 일자다라고 하면 징계심의일 당일은 그 일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월요일까지는 출석 요구서를 교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징계위원회 심의 및 의결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심의에는 군법무관이 징계간사로서 참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징계위원장, 그리고 아까 구성한 징계위원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징계간사가 개최준비 완료 보고를 하게 되면 징계위원장이 개최 선언을 하게 되고요. 징계위원장은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게 됩니다. 징계심의 대상자는 소속, 직급, 성명, 직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징계심의 대상자 본인임이 확인된다면 징계간사가 징계심의 대상자의 혐의 사실을 낭독하게 되고 징계위원들이 혐의 사실을 신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징계심의 대상자는 증거를 신청 또는 서면 형태로 제출하게 됩니다. 보통 이때 변호인 의견서나 아니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징계심의 대상자는 최후 진술을 하고 퇴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징계간사는 비행의 정도, 양형 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양정이 적당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징계위원들에게 개진하게 됩니다. 징계위원들은 이제 징계간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들끼리의 표결을 진행하게 되고요. 표결에 따라서 정해진 벌목에 따라서 징계 벌목을 선언하게 되고 징계위원장이 패회 선언을 함으로써 징계 심의 절차가 종료됩니다. 징계 절차가 종료되면 이제 징계권자의 조치가 필요한데요. 징계위원회가 끝나게 되면 징계 담당관이 징계권자에게 징계위원회 결정을 보고를 하게 되고요. 이때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징계 감경 또는 징계 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 감경과 징계 유예는 선택적 조치 사항으로 감경과 동시에 유예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징계 감경은 한 단계를 초과하여 감경하는 것이 제한되고 유예 같은 경우에는 경징계 중에서 견책과 근신 처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징계권자의 징계 확인까지 결정이 되면 징계 처분서를 발행해서 징계 처분자에게 징계 처분서를 교부하게 되는데요. 징계 처분은 상대방에 대한 통지를 요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게 징계 처분서 등을 교부함으로써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징계 처분의 종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사건 처분의 종류는 간부와 병의 경우가 다른데요.
간부 같은 경우에는 중징계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고 경징계로는 감봉, 근신, 견책 처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사항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중징계 중 강등의 경우에는 임중령이 강등되는 경우에 임시계급은 원계급으로 복귀하여 강등하기 때문에 대위로 강등이 된다는 점 주의 바라고요. 정직 같은 경우에는 군인과 다르게 공무원, 군무원의 경우에는 정직 기간 동안 출근 의무가 없어서 이제 급여의 100% 전부가 감액됩니다. 그리고 경징계 중에서 근신의 경우에는 간부의 근신 기간이 10일 범위 내임에 비해서 병 같은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근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병에 대한 처분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에 대한 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등이라는 것은 당의 계급에서 한 계급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군기교육은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서 정신교육을 받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감봉 같은 경우에는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1개월 단위로 총 3개월까지 보수의 5분의 1이 감액돼서 80% 정도만 보수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휴가 단축의 경우에는 5일 이내 범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근신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15일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견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훈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징계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과 징계 처분의 종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의 문건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